특별하진 않아요. 원래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는데 프로젝트 때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시고요. 보드 리스트의 밑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모달이라고 하는 애를 템플릿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모달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띄울 모달을 하나 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리플라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름만 바꿔주시면 걔가 뜨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템플릿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FRM 그 다음에 리플라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답글 작성이라고 해주죠. 답글 작성할 때는 물론 에디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에디터 사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필요하신 거, 편리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저희가 JS에 저희 모드 리스트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부분으로 이벤트에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도 똑같아요. 리플라이도 받고 리플라이도 그냥 뭐 만들어주고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로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답글 작성 SEQ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SEQ 찍어줍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안 켜놔서 여러분들은 켜져 있을 것 같고요. 런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로드가 되면 로그인 하시고, 답글을 달 수 있는 거는 일반 계정이기 때문에 A001이나 A003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답글을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답글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답글 작성 128번이라고 뜨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답글 작성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주면 될 것 같고, 모달은 뭐 아작스 하고 저쪽에서 올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스태틱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지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띄우는 것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FRM, 그 다음에 아니죠, 전체를 띄워야 되니까 샵 리플라이겠죠. 리플라이, 그 다음에 점 모달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제 API 찾아서 해드리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들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클릭이 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가 올라오게 되겠죠. 뭐 크기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위에 보시고, 어딨냐, 여기 밑에 있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하셔서 뭐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SM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어제 했으니까 디폴트로 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래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답글 눌러주시면 이렇게 답글 창이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제 여기까지 작업을 차근차근 좀 해서 옵션까지 좀 진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작이 되면은 리플라이 아작스, 지금은 저희가 모듈화 시켜서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작스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발이라고 하는 전달되는 값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부모의 SEQ니까.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바꿀까요? 헷갈리니까 얘를 좀 뜯어서 다 끝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 이쯤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답글 작성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좀 구분하기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아작스 리플라이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작스 리플라이 해주시면 되고, 이벤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SEQ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로 달러점 아작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값들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셀렉트가 먼저 된 다음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셀렉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URL만 바뀌겠죠. 그래서 URL은 점// reply 폼.to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넘어가는 값은 타입은 저희가 포스트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는, 전송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뭐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세요. 저희는 SEQ에 SEQ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전송받는 데이터는 JSON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이게 편해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텍스트로 받으셔서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석세스, 성공하면은 석세스, 요것도 저희가 스테이터스랑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러트로 여기다가 얘는 잘못된 요청 처리, 잘못된 요청 처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환되는 결과를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데이터라고 하나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당연히 제이슨으로 받아왔으니까 넘겨지는 데이터는 제이슨이겠죠. 그래서 뭐 잭슨 바인더를 사용한다든지 어제 하셨던 것처럼 GSON을 사용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결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오브를 먼저 항상 좀 찍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그냥 쓰시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위에 코드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던 안쪽을 좀 지워줘야 되니까 처음에 요 위치 reply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지워주고요. 어제 안 지워가지고 조금 코드를 쳤던 게 있어서 샵해주시고 지워주시고, HTML을 이렇게 하시면 얘는 입력이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먼저 뜨시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REST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시면 리플라이 폼은 어제 했을 때 저희가 두 개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컨트롤러 가시면 REST 모드 이벤트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플라이 폼과, 아이고 슬러시가 빠졌네요. 리플라이 폼과 이게 이벤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저번에는 요거를 패스 밸리어블을 통해서 그냥 하나짜리 이벤트가 있으면 얘가 동작되도록 만든 거고요. 지금은 명확하게 매핑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면 그냥 돼요. 자, 그래서 값이 넘으면 요거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션이 사라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자, 눌러주시고 답글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화면을 뿌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면에 뿌려줄 때 저희가 템플릿에다가 갖다가 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먼트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되셨고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이죠.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게 제일 무식하긴 한데 제일 단순하고 좀 편하긴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냐면은 속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면 코드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값을 알고 있고 문법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얘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스트링 컨캔트네이션 방법으로 HTML을 텍스트로 만들죠. 스트링으로 만든 후에 뭘로 한다? 얘를 어펜드 하는 거죠. 어펜드와 어펜드 차일드는 어제 말씀드렸죠. 어펜드는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도움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되는데요. 어펜드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갈 때 엘리먼트 객체여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jQuery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만들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HTML이 있다면 HTML 그냥 이거 주석 처리할 거거든요. HTML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뭐 LET로 사용하시든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컨캐트네이션 오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HTML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투코테이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 div나 이런 것들이니까 작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화면에 만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폼 그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수정 누르시면 여기에 폼 그룹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그죠? 이 폼 그룹. 그래서 이 폼 그룹을 하나 이렇게 여기 아무거나 누르신 다음에 폼 그룹만 있는 것만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카피하신 다음에 카피 엘리먼트.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세대도 그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갖다가 잘 쓰셔서 수정하시는 게 여러분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갖고 오시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HTML로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줄 맞추셔서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필요하신 만큼. 그래서 어제는 편한 방식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 HTML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 에디터를 통해서 HTML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 커테이션이나 투 커테이션이 이렇게 꼬여 어디 갔냐? 원 커테이션이나 투 커테이션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바꿔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제는 이거를 좀 편하게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에디터만 사용했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 커테이션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투 커테이션, 원 커테이션 바꿔주시면 되고요. 바꿔주시면 되고요.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일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에디터를 가지고 바꿔주시면 굉장히 편한데 그런 일머리나 그런 것들은 잘 센스죠. 그런 거 갖고 오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는 지울까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것만 좀 남겨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투 커테이션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HTML이 구분이 안 가고 잘 안 될 때는 이런 작업을 한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HTML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디나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아이디가 있죠. 폰은 아이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폼 그룹에서 저희가 뭐 SEQ나 그런 값들 찍어줄 건데 저희는 화면에 그냥 찍을 거라서 인풋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텍스트로 해주시면 되고 뭐 B로 찍을까요? 그냥 B로 찍읍시다. 어차피 지금 테스트만 할 거라서 자 여기다가 B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해주시고 폼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죠. 폼 하이픈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캐트네이션으로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와있는 아이가 뭐 데이터로 반환되니까 데이터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그냥 뭐 찍으면 돼요? 아이디 찍으면 아이디가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i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은 얘만 이제 갖다가 뿌려주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가로 해주시고 투커테이션에 샵 해주시고 frm 그 다음에 reply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app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jQuery에서 사용하는 append입니다. HTML 넣으셔야 되겠죠. append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HTML의 값으로 HTML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ppend랑 그런 것들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각각 본 거를 그냥 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했던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리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답글 눌러주시면 이렇게 A001이 찍히는 작업을 했었죠. 이게 어제의 작업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얘를 가지고 이제 jQuery 돔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컨캐트네이션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주석 처리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요번에는 요거 1번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2번 방법은 jQuery 돔이라는 것도 있어요. jQuery를 가지고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jQuery
jQuery 도 생성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jQuery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일단은 div를 만드셔야 되겠죠. div를 먼저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 건데 요거랑 만들 거예요. div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는 create document.create element라고 만들었는데 당연히 얘는 도큐먼트 안 쓰잖아. 그냥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 quotation 하시고 이렇게 div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달러 하시고 쓰시면 뭐요? 태그를 사용하시면 태그 탐색이고 샵을 사용하시면 id 탐색이고 점을 하시면 클래스 탐색이잖아요. 저기다가 그냥 저렇게 태그를 집어넣으시면 제가 create element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요거 넣어줘야 되잖아. 폼 컨트롤러 폼 컨트롤러 넣어줘야 되니까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remove attribute를 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해야 돼요? attr로 하셔야 되겠죠? attr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는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폼 컨트롤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시고 그 다음에 라벨 만들어줘야 되겠죠. 라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라벨도 똑같아요. 달러 하시고 그 다음에 투 코테이션에 꺽쇠 라벨이라고 오타 없이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도 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적어주시면 되죠. 포랑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노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니죠. attr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id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텍스트라고 적어주시면 그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 quotation id 그러면 두 번째 줄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 줄은 저희가 b 태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b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똑같이 달러 가로 해주시고 b 태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tr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클래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 개 쓰실 수도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객체로 그냥 집어넣으면 여러 개도 들어갑니다. 폼 컨트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데이터의 .id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v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는 그냥 해드렸는데 div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iv에다가 append 시켜주면 되겠죠. div에다가 append 그 다음에 라벨 되셨죠? 그 다음에 append 계속 붙이면 되니까. 왜냐면 append 안에 append가 아니잖아. 탐색된 게. 그러니까 append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똑같이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위에다 올립시다. 얘는 여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만든 다음에 append 시켜줘야 되니까 얘는 똑같아요. 근데 HTML이 아니다. append로 그냥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엘리먼트니까 app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하셨던 div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은 아이가 될 거예요. 내용이 좀 달라야 다른 걸로 좀 보일 거니까 그냥 쓸까? 그냥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플래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jQuery 돔 생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취업이 어디로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사하시는 회사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회사에서는 오셔가지고 jQuery를 왜 가르쳐요? 라고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jQuery는 다른 시스템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Query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는 jQuery만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jQuery 버전도 달라요. 지금은 3.7 버전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 가시면 1점 버전이나 2점대 버전 사용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부트스트랩 3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런 차이점도 있으니까 회사 가셔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보시고 잘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크리에이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방식이고 이것도 주석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돔이죠. 크리에이트 돔 방식,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방식이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방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방식은 조금
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 많이 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게 똑같습니다. 다 div 위에 거 똑같이 보시고 치시면 돼요. 네, create 도큐먼트 점 그다음에 create 엘리먼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엘리먼트니까 div 만들어주시면 얘가 열림 태그와 닫힘 태그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div 하신 다음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개 하셔가지고 set attribute 만들고 그냥 또 만드시는 게 있는데, 그냥 set attribute를 하시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attribute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해주시고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던 요 폼 그룹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줄이 얘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라벨 만들어야 되니까 라벨도 만들죠. 다 라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도큐먼트 점 create 엘리먼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 뭐 두 개 넣어줘야 되겠죠. 라벨 점 그 다음에 set attribu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에다가 지금 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포, 그 다음에 값은 id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노드를 따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벨 하신 다음에 텍스트라고 해주시면 여기 텍스트가 뜰 거고요. 여기다가 텍스트 컨텐트를 쓰시면 되겠죠. 뭐 이너 HTML 넣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객체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id라고 하는 글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제목이라고 할까요? 제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빅 태그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신 다음에 도큐먼트 점 create 엘리먼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빅 태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빅 태그도 똑같이 빅점 set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et attribute는 뭐가 들어가 있냐? 자, 클래스 하신 다음에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가 코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폼 하이펀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값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B점 똑같이 텍스트 컨텐트 해주시고 아까쯤에 있었던 데이터의 타이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사용하셔야 돼요? 어펜드 차일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 도큐먼트 점 get 엘리먼트 i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rm 그 다음에 repl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하시고 그 다음에 append child 해주시고, 얘는 엘리먼트들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하셨던 거랑 똑같이 되겠죠. 자, 되셨으면 이렇게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그래도 인터셉터를 걸어놔서 굉장히 편하네요. 자,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답글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고 텍스트 컨텐트 is not a function이 되어 있네요. 텍스트 컨텐트가 라벨 죄송합니다.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텍스트 컨텐트는 글자니까 이렇게 써야죠. 펑션이 아니잖아, 얘는. 미안해요. jQuery 쓰다가.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컨텐트, 여기다 제대로 쓰고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그죠? 네, 왜냐면은 jQuery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함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규먼트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값은 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세팅은 다 펑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히려 간단한 오류들이고 실수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중에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아이고 왜 안 나올까요? 뭐가 틀렸죠? 맞네요. 미안해요. div에도 append를 안 했네요. 마음이 급했나 보다. 자, div 점 append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pend child로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라벨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v 점 append 해주시고 빅 태그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B 태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찮죠. 지금처럼 확성이 많아지거나 태그 되게 많이 만들어도 되잖아. 그런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 엘리먼트를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은 편하겠죠. 그 대신 뭐 속성을 바꾼다든지 뭐 if문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편해지는데 텍스트로 돼 있으면 사실 컨캐티네이션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좀 쉬운데 사실은 처음에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하신 후에 이제 어펜드 됐으니까 실행해 봅시다. 자, 하시면 이렇게 오늘도 완료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또 뭐가 있냐면요. 만들고 나서 할까요? 네, 만들고 나서 합시다. 만들고 나서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뭘 사용할 거다? 귀찮은 관계로 저희는 컨캐티네이션을 사용한다고 네? 그거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위에 가시면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씩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HTML부터 쭉 갖고 오시면 됩니다. HTML부터 쭉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용했던 거 뭐 다시 만드셔도 만듭시다. 만들고 어제 했던 걸로 그냥 갖고 옵시다. 그래서 저희 요거는 주석 처리해주세요. 밑에 요거는 다 수업하려고 했던 거니까 요거 요거 수업 해주시면 주석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다 만들고 하면 되니까 화면에다 만들고 합시다. 자,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폼 안에다가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만들고 작업합시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어제처럼 합시다. 괜히 또 값 많은데 그러면 힘드니까 위에 있는 거를 좀 갖고 와서 작업을 할게요. 위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거기 WS 스쿨스에서 있는 애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합시다. 들어가셔서 W3죠. S가 아니라 W3 스쿨스 들어가셔서 부트스트랩의 모달 쪽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실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죠. 모달 어딨냐? 있군요. 자, 그래서 모달 뭐 사이즈라든지 여기 미리 다 되어 있어요. 라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5랑 같은 애도 있고 다른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페이드가 뭔지 페이드도 방향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레프트도 가능하고 위로도 가능하고 이런 설명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글 트리거는 이렇게 뭉쳐져 있다 라고 보시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갖고 올까요? 얘 갖다가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근데 굳이 우리 이거 3점 버튼이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갖다가 쓰죠. 하나밖에 없나 보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셔서 요거 갖다 작업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폼 그룹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냥 폼 그룹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냥 쓸게요. 저것만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참고하시면서 div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는 폼 그룹 이것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오히려 어제 지우면서 작업하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nput 타입이고요. 그래서 타입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RDDEL 안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SEQ는 가져가 주셔야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네임 해주시고 SEQ 전달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밸류는 저희가 입력받는 대로 할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로 그냥 모양 맞추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의 어제처럼 명확하게 문법 맞춰서 안 할 거예요. 자, 부모의 뭐라고 돼? 부모글의 정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SEQ 값 여기다 찍어줄 거예요. SEQ 값 하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R로 하나 내려주셔야 되겠죠. 라벨은 인라인 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B 하나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작성일 요거 하나 넣어줍시다. 작성일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div 하나 더 내려오시고 자, 여기다가 똑같이 div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폼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폼 컨트롤러 그냥 안 썼어요. 저 중요한 건 아니라서 모양 보고 맞추시는 거니까 폼 그룹 CSS잖아.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벨 해주시면 되고 얘는 작성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작성자를 저희가 화면에서 세션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세션 값은 화면에 뿌려진 다음에 또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작성자는 세션에서 갖고 와야 돼. 일단은 그냥 작업합시다. 여기는 그냥 작성자 뭐 아무거나 넣으세요. A00, A004 뭐 이렇게 아무거나 넣으세요.
왜냐면 값을 담을 때 저번처럼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담았어요. 그냥 DTO로 가지고 다 작업을 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작업하실 때 DTO 넘어오면 어차피 부모글에 SEQ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도 필요 없어요. 아이디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담아서 갖고 오시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iv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애들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제목 해줄게요. 밑에다가 클래스 똑같이 폼 그룹. 이거 복사하면 되는데 제가 왜 갖다 쓸까요?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라벨은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 저희가 하던 대로 만들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제 목적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자바스크립트 배운 것들이 스프링은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일 뿐이다 라는 게 좀 인식이 되어야 좀 개발이 조금 많이 편해지거든요. TIT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풋으로 이제 폼 컨트롤을 좀 사용할까요? 여기다가 클래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폼 하이픈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네임은 넘어가는 값이니까 타이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디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입력받은 부모액을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네, 부모액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써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했으니까 이제 내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복사합시다. 똑같이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벨은 그냥 내용 원본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컨이라고 해줍시다. 컨텐트요. 그 다음 얘는 기본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온 값에서 비교하셔도 상관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저번에는 없으니까 화면에 있는 걸 갖고 온 건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차이점은 뭐예요? 저번에는 화면에 뿌렸고 화면에 뿌려져 있는 데서 값을 갖고 와서 내거랑 비교했잖아요. 근데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객체로 받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객체로 바로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예전 것처럼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인풋으로 타입은 히든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히든 컨텐트라고 아마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서 갖고 오겠죠. 여기는 데이터에서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만드셔야 되겠죠. 내려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어제 오타 나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콜은 필요 없고요. 왜냐면 클래스가 해줄 거니까 클래스 폼 하이픈 컨트롤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로우는 몇으로 할까? 로우는 너무 저번에 길던데 3만 합시다. 3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네임이니까 컨텐트.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절대 뭘 하면 안 돼요? 밸류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밸류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그냥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클릭으로 하나 이벤트를 좀 걸어줄게요. 온클릭으로 체크라고 하는 애를 하나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되니까 체크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을 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부트스트랩에서 갖고 왔던 모달 푸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자, 모달 푸터 만들어 주시면 되고, 모달 푸터는 저희가 3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초기화도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3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풋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뭐 스판으로 만드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있는 거 그래도 다른 거 써봅시다. 자, 이렇게 버튼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글자 버튼은 이건 초기화만 이제 취소를 합시다. 취소를 해주시면 될 거, 문 닫히는 거. 취소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취소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좀 다르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인풋으로 하나 만들게요. 사실 버튼과 인풋은 조금 차이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btn에 btn success 이렇게 하나 색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답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클릭으로 여기다가 리플라이
리플라이 파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팟.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클릭을 좀 이렇게 잡으셔갖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체이닝 방식이죠. 네, 감싸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를 좀 참고하시다 보면은 왜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버튼이 아닌데 버튼으로 저희는 수업 때문에 버튼이면 버튼이다라고 해서 만드시는데 리브에다가 CSS 모양을 잡아갖고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에다 체이닝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가르쳐드린 타겟을 잡아서 이벤트점, 타겟점, 뭐 밸류라든지 이벤트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화면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를 걸면 되겠죠. 그래서 리셋이라고 하는 애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풋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타입. 그러면 뭐가 먼저 실행될까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위에다가 잡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tn에 btn info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value, 그 다음에 초기화라고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타입을 reset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인풋과 스판에 이거 가로를 안 했네요. 인풋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다면 뭐가 먼저 실행될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이거거든요.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에 탐색, 칠드런이죠 사실은. 칠드런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이런 이벤트가 없는 애들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클릭을 누르면, 얘를 클릭을 누르겠죠. 얘를 클릭을 누르면 얘는 이벤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벤트가 없으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눌린 거는 UI지만 됐죠? 이벤트가 동작하는 거는 UI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겠죠. 이벤트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가진 이벤트의 타겟이니까 이벤트는 얘한테 걸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겟은 누구예요? 얘가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이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스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데 얘도 이벤트가 있고 얘도 이벤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HTML 속성 이벤트죠. SH라고 하는. 자, 그럼 뭐가 먼저 실행되냐면요. 얘가 먼저 실행되겠죠. 얘가 먼저 실행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얘가 실행되겠죠. 이게 뭐였어요? 프로파게이션이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눌렀을 때 만약에 이벤트를 걸렸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얘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멈추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뭐였냐면요. 얘가 이벤트에 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 다음에 점 뭐였냐면 스탑 프로파게이션 이라고 하는 애를 적어주시면 뒤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멈출 거고요.
되겠죠? 만약에 HTML 이벤트를 막고 싶다. 요걸 막고 얘만 동작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벤트에 프리벤트 디폴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얘도 싫고 얘도 싫다. 두 개 다 동작이 안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리턴 홀스. 그럼 두 개 다 이벤트가 막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벤트를 동작시킬 때 얘를 안 잡고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못해요. 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아니라 프리벤트 디폴트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프로퍼게이션을 실행시켜 주시는 거죠. 이거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밋을 보낼 때는 뭐만 했어요? 프리벤트 디폴트만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클릭이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동작이 되지만 이 동작이 되고 난 후에 뭐가 동작이 돼야 돼요? 폼의 이벤트인 서브밋이 동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주려고 프리벤트 이벤트를 잡아주죠. 근데 그것도 모양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되죠. 빨간색 안에 인풋이라고 하는 서브밋이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막아주려면 둘 다 뭐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프리벤트 디폴트를 잡아주시면 이 서브밋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버튼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서브밋 누구보다 폼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걸 좀 구분하시고 작업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다 작성이 돼 있으니까 화면에서 다시 갖고 와서 자 리플래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답글 누르시면 아이고 리플래시를 하고 누르고 답글 아이고 잠깐만요. 나 어디다 작성한 거냐? 리플라이가 올라가고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뜨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하셨던 것처럼 VS 코드에서 작업할까요? VS 코드가 어제 좀 편했죠. VS 코드에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빈 거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저희가 헤더 빼고 폼 안에 있는 거 얘 다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만큼 폼부터 폼까지 갖고 와서 잘라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두시고 컨트롤 알트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 쭉 내려주시면 저희 세로 에디터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TML 그 다음에 누적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투커테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이게 잘못 붙여넣어가지고 조금 애매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보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얘를 안 바꿨군요. 컨트롤 이거 하시기 전에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로 찾아 바꾸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얘는 찾아 바꾸기 여기 없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 커테이션 하시고 얘네를 원 커테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리플레이스 올 요겁니다. 요 버튼이에요. 바꿔주시면 투 커테이션이 원 커테이션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HTML 그 다음에 플러스는 해주시면 되고 투 커테이션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셔서 끝나는 애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어제는 조금 몇 개가 지워져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오늘은 잘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 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저희 여기다가 이벤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대충 탭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엔 HTML 넣어주셔야 되니까 HTML 이벤트로 이렇게 달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샵 하신 다음에 frm 리플라이 해주시고 .html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 삭제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HTML이 없네요. 여기다가 HTML 해주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값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뜨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그래야지만 작업이 될 거니까 해주시고, 화면에서 다시 또 리플래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답글 눌러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뜨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적으로 태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똑같죠, 뭐 똑같이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기 값 들어가는 애들만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서 꺼내갖고 오니까 컨캐트네이션으로 계속 만들어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 되게 쉽죠. 이름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SEQ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data.seq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일은 저희가 갖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데이터 그 다음에 .reg d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작성자는 그냥 넘길 거고요. 저희 작성자는 데이터를 세션에서 갖고 와서 맵으로 넘기면 되는데 저희가 안 해가지고 이거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원본 들어가시면 되고, 밸류에다가 타이틀에 컨트롤에 뭐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또 두커테이션에 컨텐츠네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점 타이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점 컨텐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다 쓰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시고 데이터 점 컨텐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번에는 여기다 뭐 원본하고 뭐 이런 것들 바꿔드렸는데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값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체크라고 하는 이벤트가 안 걸려 있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 펑션을 안 만들어가지고 요거랑 리셋 펑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플라이 발 요거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거까지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발부터 좀 체크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바깥에다가 펑션 해주시면 되고, 체크 해주시면 되겠죠. 다 찾아줍시다. TIT라고 하는 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펀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타이틀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히든 컨텐트. HIDDEN 컨텐트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고요. 히든 컨텐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텍스트 밸류 얘도 텍스트 밸류도 필요하겠죠. 텍스트 발도 갖고 와야 되겠네요. 텍스트 밸류 텍스트 밸류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갖고 오면 되고요. 얘네 다 ID로 돼 있어요. 편하게 탐색하실 수 있게 ID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ID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이름도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변수명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컨텐트 이름이었고, 그 다음 얘는 타이틀 값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컨텐트, 히든 컨텐트 똑같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텍스트 밸류 안 했군요. 텍스트 밸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잘 찍어 볼까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왜냐면 어제부터 계속 제가 좀 이상해요. 값을 못 찾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히든 컨텐트, 그 다음에 텍스트 밸류 이렇게 하셔서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시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신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입니다. 여기 원본 내용에다가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다 갖고 왔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왜냐면 밸류를 찍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라벨 2개랑 인풋 2개랑 텍스트 에어리어 저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값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저렇게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오브젝트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 값을 받아왔잖아요. 저걸 가지고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저 글자들 바뀌게 만들면 되니까 다시 내려가셔서 여기에다가 if 만약에 저번에는 막 지우고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엔티티 태그랑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랑 좀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필요 없죠. 자, 텍스트 밸류에 그 다음에 점 밸류랑 그 다음에 넣는 그 다음에 히든 컨텐츠의 밸류가 같으면 이렇게 같으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TIT는 타이틀이니까 여기다가 점 inner HTML로 할게요. 물론 지금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시고 여기는 답글 제목이라고 글자를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con점 inner HTML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답글 내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밸류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 하신 다음에 밸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랑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도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아, 그러면 입력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답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뭐가 얘네가 안 바뀌었네요. 아, 됐네요. 원본 제목 얘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안 바뀌었네요. 자, 지금 탐색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TIT라고 되어 있고요. inner HTML로 바꿔놨는데 TIT군요. 타이틀이 아니라 TIT네요. 이렇게 하셔서 오타난 것만 잡아주시면 끝날 것 같고요. 다 되셨으면 저희가 리셋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마무리 한번 더 할게요. 됐죠? 네,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색깔까지 바꾸고 그러면 호버까지 바꾸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리셋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리셋 만들어 주도록 하죠. 리셋은 지금 있던 걸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펑션 해주시고 왜냐면 지금 리셋을 보여드린 이유는 말씀드렸죠. 대화의 내용, 아까 칩에 들어가 있었던 텍스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타이틀에 들어가 있었던 애들은 인풋에 들어가 있는 거 리셋. 얘가 가지는 HTML 속성에 의해서 처음 값으로 다시 붙게 될 거고요. 우리가 손을 못 댔던 애들은 뭐예요? 값이 아닌 품 요소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두 개만 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나눠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하나는 얘가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벤트가 2개 걸려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자, 되셨으면 저희가 2개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여기 갖고 와서 타이틀하고 여기 컨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2개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앞에 그 변수들 지워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해주시고 점 inner HTML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제목 원본 두목을이라고 할 걸 그랬나봐요. 원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이. 근데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아서 HTML을 작성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컨텐츠로 그냥 하셔도 돼요. 글자만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다가 내용 하시고 원본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파게이션을 역으로 사용하는 거죠. 2개 다 동작이 되는 애가 그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셋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플래시 하시고 다시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개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초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의 리셋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탐색들이 같이 바뀌는 걸 볼 수도 있죠. 저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업하실 때 뭐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 사용하셔서 뭐 프로파게이션인지 프리벤트 구글인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면의 효용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한 기술은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기술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알아서 잘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로그인 만드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회원가입 밑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입사원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자, 이제 값을 넘기면 다 처리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리플라이 발이라는 것들은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밑에 들어가셔서 어제랑 똑같이 그냥 아작스로 값만 던지면 돼요. 자, 펑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저희가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효성을 걸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클릭이 눌렀을 때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글자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우린 저번에 이거를 ID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타이틀이라는 애를 통해서 거기다 yes냐 n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방법이 더 좋긴 합니다. 그 방법이 좋긴 한데 값을 가지고 체크하는 건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은 조금만 아시는 분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뜯어보시면 이제 동작이 되는 것들은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 하신 다음에 여기 요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파를 하죠. 그냥 TIT라고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셔서 요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텍스트 컨텐트로 갖고 오죠. 텍스트 컨텐트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IT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제목, 그 다음에 원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물론 얘를 가질 때 인덱스 오브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인덱스 오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글 작성 오류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 작성, 오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답글 작성 오류라고 합시다. 작성 오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과 새로운 답글 제목과 내용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밑에 게 실행 안 되도록 리턴을 딱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밑에 있었던 서브밋을 날아가는 애가 안 되겠죠. 아니면은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else문으로 처리했잖아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그만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코드가 너무 많기도 하고 밑에 게 동작이 안 되는 거는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 이걸 해드린 이유가 프로파게이션에서의 리턴 폴스는 얘는 두 개가 동작이 안 되는 거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도 똑같죠. 리턴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연산들 혹은 그 기능들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끝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반복문에서는 브레이크라고 하죠. 반복문에서는 브레이크라고 하고, 그런 차이점만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 누르시고 또 한번 테스트하고, 값 보내는 거는 뭐 금방 하니까, 그죠? 자, 해주시고 그냥 눌러보세요. 답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답글 작성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답글 작성 오류라고 뜨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럿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스케이프도 안 될 거예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스케이프 n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요거 두 개 쓰는 방법은 요게 아니라 뭐예요? 프롬프트라든지 컨펌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되죠. 뭐 프롬프트는 위에 거랑 워터마크니까, 워터마크는 플레이스홀더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걸 좀 잘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쓰실 때는 여기 붙여주세요. 왜냐면 escape n은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띄어쓰기가 있으면 그냥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값은 뭐다? 얘가 알아서 체크를 해주는데 가운데 있는 무조건 값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실 때는 사실은 저렇게 여기 여러분들 그냥 필기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 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엔터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붙어요. 물론 위에 거는 사실 상관없죠. 안 보이니까. 근데 밑에 거는 앞세를 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오는 값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데이터를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처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처리되는 게 이게 레스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값이 처리돼서 이벤트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 데이터 있죠, 받은 데이터. 요거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바스크립트 전체에서 하면 전역 변수처럼 돼버리잖아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버렸죠. 그럼 그 오브젝트에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바 처음에 배운 것처럼 그냥 감 넘기고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오브젝트 요거 만들 때 오브젝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노드가 완료되면 그 객체에다가 다 담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면 다시 얘 객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브젝트 객체를 보여드린 거고요. 요게 나중에 되면 리액트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돼요. 예, 그래서 걔네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JSP에서 갖고 있는 리퀘스트 객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각각의 애들의 스테이트 훅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리액트 때 보여드리면 돼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냥 탐색을 통해서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페어런트 그다음에 여기다가 seq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seq는 저희가 seq를 히든 값으로 그냥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다 찍어놨어요. 여기 부모 seq 네임으로. 그죠? 사실은 얘도 잘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도큐먼트 점 get 엘리먼트 요번에 네임이네요. 엘리먼트 by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를 부여 안 했어요. 안 쓸 것 같아서. 근데 해야 되네요. 점 하신 다음에 0번째에 점 밸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해주시면 되니까 타이틀 찾아주면 되면 아이디로 돼 있죠. 그래서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 해주시고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 밸류도 갖고 올게요. 어차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저희 컨텐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텐트도 필요하고 컨텐트는 제가 id로 해놨던 것 같은데 잠시만 제가 보고 올게요. id는 얘로 돼 있네요. 텍스트 밸류라고 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는 값이네요. 이거 왜 만들었죠 제가? 몰라요. 괜히 만들었네요. 자,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이렇게 쓸 필요 없죠. 폼이니까 폼에 있는 값을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해주시면 돼요? 저거 만드신 다음에 어제 하셨죠? 시리얼라이즈를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어제는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로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어제 코드 잠깐 볼까요? 위에 보시면 여기요. 여기 넘기고 나서 이 부분이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시리얼라이저 있죠? 그죠? 그냥 뭐예요? 저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죠? 지금은 아이디를 다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키밸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폼 데이터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자바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클래스에 넣어주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폼에 있는 네임하고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제이슨 형태로. 그래서 이거 찍어볼까요? 그냥 찍어봅시다. 찍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폼 시리얼라이즈 이거 갖고 가셔서 밑에다가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jQuery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용하실 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찍을게요. 자, 여기다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frm이라고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rm을 먼저 만들어야지. 요거 콘솔 찍은다고 했었죠. 이건 콘솔 로그고요. 콘솔.로그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시리얼라이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탐색해주면 되니까 달러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테이션으로 그 다음에 샵 그 다음에 리플라이 폼이었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리플라이 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됐죠? 이거 이렇게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콘솔 하나 켜주시고요. 세션이 죽었으니까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답글 눌러주시면 갖고 왔을 거고 답글 작성 그냥 한번 눌러보세요. 시리얼라이즈? 볼까요? 폼 이거 또 잘못됐네. 폼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jQuery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우연치 않게 나오긴 했는데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처럼 우유가 안 돼요.
미쳐버립니다. 왜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기본적으로 얘는 뭘로 돼 있어요? 함수 리터럴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발생하는 건지 얘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못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바스크립트 디버깅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퍼블리셔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 5년 차 되시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못하니까 회사 가셔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배우시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근데 가르쳐 주셔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저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안 할 겁니다. 뭐 리액트까지가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뭐 거기까지는 할 건데 디버깅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주시고 답글 해주시고 답글 작성 눌러주시면 아이고 뭐가 안 바뀌었나요? 뭐가 잘못됐죠? 제가 잘못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드가 많아가 요거네요, 그죠? 요걸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없다고 자바스크립트는 띄워주거든요. 네. 이놈의 UI는 네. 자, 됐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리얼라이즈 보이시죠?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한글이니까 저희가 하신 것도 MD5로 되는데 어떻게 돼요? 키, 밸류, 그 다음 엔드, 키, 밸류, 키, 밸류 만들어졌죠. 요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요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 어레이로 만들었던 것도 기억나세요? FRM 찾으신 다음에 얘를 어레이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 FRM.name.value 이렇게 하면 바꾸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join 사용하셔갖고 요거, 그러니까 array.join 한 다음에 우리 end로 바꾸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리얼라이저, 자바스크립트의 시리얼라이저.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서 이제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컨스트 하신 다음에 컨스트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그 다음에 텍스트 하신 다음에 패턴. 저번에 해드렸던 거 뭐예요? 화면에서 저희가 타이틀하고 컨텐츠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거기서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걔네를 다 지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요번에는 지울 거예요. 저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리플레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태그부터 태그까지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뭐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범위 잘 사용하고 플러스 사용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반복이니까 뭐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사실은 HTML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요거랑 요거 다 지울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지워야 돼요? 요거 시작되는 애 요거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은 어디까지? 요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싹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다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작업할 때 왜 작업할 때 저걸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요. 그래도 HTML을 뿌렸을 때는 얘는 뭐가 동작돼요? 띄어쓰기가 다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크립트로 동작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태그를 남기는 것보다 지금처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이 태그를 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얘는 end, lt, 세미콜론으로 바꾸고 얘는 end, gt로 바꾸시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저번에는 이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이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이 태그 지우는 거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맞춰서 사용하시면 편하신 거 뭐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에디터로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돼요. 네, 그래서 에디터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슬러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GUI죠. 전체를 검색을 하고 대문자 소문자를 따지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 스크립트 저기 소문자로 대문자로 정리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GUI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 한 줄 더 내릴 거면은 사실은 상관없죠. 여기 지금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건 태그 한 줄이니까 상관없는데 텍스트 에어리어 할 때는 하나 더 넣어주셔야 GIM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적는 경우는 있잖아. 한 줄 적고 그 다음 밑에 또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줄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인풋과 다르게 얘는 뭐예요? 문자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리해주는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범위니까 이렇게 가로
가로를 하나 넣어주셔서 반복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꺽쇠들, 요게 이제 열고 닫음인데, 그죠?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처리되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플러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범위니까 이렇게 꺽쇠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필수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설명은 뭐 또 챗GPT 한번 넣어보세요. 챗GPT 한번 넣어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로가 일단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겠죠. 요 가로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꺽쇠는 아실 거고, 꺽쇠는 아실 거고, 요 플러스 표시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가로를 아셔야 되겠죠. 여기도 가로가 있으니까. 요거는 범인 거 아시죠? 사각가로는 범인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돼 있는 애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할 건데, 꺽쇠, 요건 표시겠죠, 그냥. 표시, 꺽쇠와 꺽쇠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서 검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넣어보시면 설명을 해주실 건데, 같이 보죠, 뭐 여러분들 뭐 네, 같이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100번 얘기해 드려도 그래도 설명 보실 때는 또 챗GPT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춰서 그냥 해드릴게요. 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 아이고 뭐야, 뒤로 가. 각. 해당 정교화를 상세히 나눠서 설명해줘. 자,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슬러시 정교화와 끝과 되잖아요. 정교화 본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문자 그대로 얘입니다. 얘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보시면 여는 바로 캡처 그룹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얘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 얘가 닫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꺽쇠가 있고, 꺽쇠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꺽쇠가 닫힘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사이에 있는 글자를 다 찾아서 지워줘야 돼. 아니면은 얘만 지워지잖아. 얘는 뭐였어요? AND와 LT와 G2 사이에서 요거만 지워주고 가운데 글자는 손은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태그를 날려버릴 거라면 첫 번째 열리는 요거랑 닫혀있는 얘거랑 요 사이에 있는 범위를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정을 얘기하고 여기 웃음 표시. 자, 즉 얘가 아닌 문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있죠. 만약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있어. 그럼 뭐예요? 얘가 열림이었었죠. 요 사이에 얘가 보일 때까지 이 단어들, 그러니까 이 꺽쇠가 아닌 단어들이잖아. 태그에서 이게 열린 닫힘 태그가 두 개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B 태그도 되고 HTML 태그도 되고 스크립트라는 글자도 다 검색이 되겠죠. 걔네들을 선택해 주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요거 가로는 뭘 얘기한다? 그룹을 얘기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보시면요, 패턴이 한 번 이상 반복. 그래서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 플러스가 없으면 뭐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 하나만 찾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야? 태그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게 플러스. 되셨죠? 걔네를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얘네는 하나의 그룹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얘도 잡히고 이렇게 S도 잡힐 거고, 그다음 여기 HTML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잡히겠죠. 그러니까 뭐요?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뭐 얘가 아닌 애, 그러니까 얘가 닫힘이겠죠. 열려 있는 걸 체크했으니까 닫힘이 아닌 애들을 찾아서, 됐죠? 요게 선택돼요.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플러스를 붙여줘서 얘가 집합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묶이는 걸 되겠죠. 만약 저 집합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를 이렇게 안 묶어요. 지금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얘여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가로로 안 하면 얘가 따로따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다? 얘 따로, div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줘야 글자가 div도 들어가고 앵커 태그도 들어가고 한 묶음으로 될 거고, 얘를 다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줘야 우리가 대상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T로 저희가 컨버트라고 할까요? 컨버트 타이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레이스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타이틀에 점 해주시고 리플레이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플레이스 올이 없습니다. 자, 컨버트 해주시고 얘는 컨텐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줬던 컴마 찍으시고 바꿔줄 거고요. 지워버릴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엑스트라 패턴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컨텐트네요. 여기는 컨텐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뭐 콘솔에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에 그냥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정교한 표현식이 리플레이스가 잘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가 빠졌네? 네, 몰라. T가 빠졌네. 컨버트인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찍어봅시다. 찍는 거니까 이거 바꾸면은 뭐 상온이 오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빅태그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도 이벤트 걸어줬어야 되는데 빅태그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뭐 그냥 HTML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그 다음에 답글 작성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 아무것도 안 나왔죠? 맞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한번 넣어보세요. 한글, 그 다음에 뭐 빅태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 작성, 그 다음에 HTML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글 작성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글하고 글 작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그를 삭제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사이드 스크립트 공격을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SEQ 값은 사실은 페이지도 넘겨줘야 되니까 저번에 했었죠? 그 다음에 IDX라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코테이션에 점 액티브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텍스트를 갖고 와서 값으로 좀 처리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달러점 아작스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값 넘겨줘야 되니까 URL이고요. 자, URL은 reply.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포스트죠. 타입은 포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넘겨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폼 데이터로 넘기시면은 리스폰스 바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바디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키밸류로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SEQ 콜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페어런트 SEQ 해주시면 되고요.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컨버트 타이틀 컴마 찍으시고, 컨텐트 해주시고, 컨버트 컨텐트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텍스트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세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해주시고, 결과값만 받아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메시지 하나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저희가 제이슨으로 넘길 거니까 msg.isc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true. 이렇게 그러면은 불린으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하시고, 아까쯤에 있었던 샵 reply라고 되어 있는 애를 모달을 꺼주시면 되겠죠. 모달. 그 다음에 hide로 꺼주시면 됩니다. hide. 그 다음에 SPA 아작스 하셔서 다시 페이지 불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아닌 경우에는 얼럿으로 여기다 해주시고, 답글 작성 오류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답글 작성 오류라고 메시지 하나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다시 작성해서 뭐 메시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찍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청이 안 됐으면 얼럿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요청 처리입니다 라고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이제 바인딩만 해줘서 처리 방법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저희가 그 답글 게시판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놨으니까 제 유닛으로.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레스트 모드 이벤트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거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퍼블릭이고요. 맵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잭슨 바인드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스트링, 그 다음에 뒤에 뭐 블린으로 쓰셔도 되고 오브젝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단 값이 문제니까. 자, 리플라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골뱅이 포스트 매핑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밸류 해주시면 트랜잭션도 알아서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점 두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내는 값이 뭐 맵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저번처럼 프로듀스 안 걸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드 VO로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TTP 세션에서 변수가 없네요. HTTP 세션에서 저희 ID 값 하나 갖고 와서 넘겨주시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권한 같은 것도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고.info 해주셔서 로고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REST 보드 이벤트 컨트롤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답글 입력 해주시고 전달받은 아이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 VU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유저에 있는 정보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넣어줘야 되니까 아이디를 화면에서 그래서 안 찍었어요. 사실은 넘겨주고 화면에서 갖고 와도 저기 담겨 있을 건데 저희가 안 해줘가지고 그냥 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VU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로그인 VU라고 이름 씁니다. 로그인 VU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션에서 다운 캐스팅 해주시고요. 유저 VU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션.get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VU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맵에다가 다시 담아주면 되니까 저희가 맵에다가 할 필요는 맵을 쓸 필요가 리절트 맵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VO에다가 점 하신 다음에 셋 해주시고 여기다 ID, 세션에 있는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인 VO 점, 로그인 VO 점, 그 다음에 get ID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디가 세팅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서비스 점, 그 다음에 reply, set reply라고 되어 있네요. set reply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VO 넘겨주시면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와 인설트를 실행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로우의 개수로 만들었나요? 불린으로 만들었었죠? 불린 ISC 해주시면 되고, 오히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리절트 맵으로 만들어서 맵을 만들어 주시고, 위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물론 리턴에다 바로 넣으셔도 돼요. 자, 맵 해주시고 리절트 맵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뉴 해시맵 만들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맵에다가 이름을 점 푸스로 해서 ISC라고 해주시고 뒤쪽에 ISC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불린 타입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하신 다음 리절트 맵으로 하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잭슨 바인드 MD와 그 다음에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 에 의해서 제이슨으로 변경해 주죠. 제이슨으로 변경하여 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끝났고요.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달받은 애가 무슨 타입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쪽에다가 한번 이벤트에다가 여기다가 콘솔로 로그로 처리된 결과라고 할까요? 처리된 결과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오브로 지금 받으셨던 MSG랑 그 다음에 MSG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못 치셨구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누르신 후에 화면에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도 완료 눌러주시고 답글 작성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누르시고 여기다가는 수요일 미세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비, 이거를 비 태그로 좀 감쌀까요? 이렇게 테스트해야 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뭐 하나 써볼까요? 여기다가 뭐가 있을까? 기억나는 게 없네요. 마큐?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하셔서 뭐 태그도 제대로 동작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답글 작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 여기 들어갔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집이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창도 닫히고 물론 $3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예쁘게 모양이 뜨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